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5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단 중요한 것 일간이 중요하고요. 월령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화 중에서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죠. 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금, 그 다음에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목화토금수냐 목화금수토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상생의 순서대로 가면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한다,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소 이렇게 지칭 순서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수화 목 금, 토의 순서대로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잘 생겨나는 그 근원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근원이 물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얼음, 물만 있으면 이건 얼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물에 화가 있으면 물이 녹아서 따뜻한 온기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작은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부터 이제 발현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론적으로는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생각한 데서 상생대로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것을, 이걸 다시 음과 양으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음목, 양목. 화도 음화, 양화. 토도 음토, 양토. 금도 음금, 양금. 그 다음에 수도 음수, 양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양에 해당되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 중에서도 음에 해당되는 음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똑같은 화를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이냐 아니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의 기질은 강하고 맹렬하고 뜨겁고 이런 화가 바로 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화는 양에 대비돼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뜨겁다 하더라도 양화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0도짜리 용광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500도짜리 용광로가 있다라고 하면 1000도짜리가 더 뜨겁죠. 그러면 그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500도짜리는 음화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밝기도 양화가 더 밝죠. 자, 정화 같은 경우는 하늘의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늘의 달빛이나 별빛이 정화라고 하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은 병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태양이 달, 별보다 굉장히 더 밝습니다. 그래서 낮에 달이 나오게 되면은, 낮에 달이 나와서 태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정화, 달빛이 없어지죠. 이걸 갖다가 뭐예요? 탈광된다 그래요. 탈광. 그래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일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5월이라든가 아니면 4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 정화 자체가 매우 왕성한 그러한 기운을 띠고 있죠. 월령 자체가 정화가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병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병화의 불빛에 의해서 정화의 불빛이 빼앗긴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탈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빛을 양화인 병화에서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나의 명예라든가 나의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같은 겁제에 의해서 나한테 이 겁제가 뺏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일을 같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그 일의 공로 일은 일간 정화 일간이 5 월 4월 등에 태어나서 이렇게 왕한 경우에 자기가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뭐야 혼자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다른 일간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나의 노력을 갖다가 나의 재물을 갖다가 나는 힘만 들이고 그 공로는 이 병화가 얻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탈광이 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좀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천간에서 병화를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간 자체가 좀 뭐랄까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만약에 같은 정화라 하더라도 태어난 월이 예를 들어서 자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어 내지는 해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정화가 약할 때 태어난 거죠. 4 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일간이 왕한 때라고 하지만은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정화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같이 천간에서 병화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탈광이라고 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한 정화일간이 병화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화일간이 천간에서 병화를 봤다라고 해서 탈광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화일간이 약했을 때는 병화를 보게 되면 도움을 얻게 되는데, 반대로 정화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오히려 병화를 보게 되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화일간 이제 정화의 특성 같은 거, 병화의 특성 같은 거 기초 강의 때 제가 원래 하는 것인데, 오늘 그냥 어떻게 정화, 병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요것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화라고 했죠. 그래서 양을 대표한다 해서 양중지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화라고 하는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수라고 하는 것이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음을 대표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화가 양을 대표하는데, 그 화 중에서도 양화가인 병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수 중에서는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과 병화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안에도 엄청난 그러한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것을 필요로 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은 것이고요. 차가운 냉기를 필요로 할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5, 미월에 뜨거운 여름에는 개수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있는 거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용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로서 양을 대표한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신왕하게 되면 병화가 너무 뜨거워지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개수를 보기보다는 양수인 임수로서 수보양 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정화 같은 경우에도,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정화 같은 경우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달빛을 호수가 반사시켜줘서 아름답게 하는 것도 수보 양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를 태평양 호수라 같은 것이 수보 양광 해주는 것도 똑같이 병화를 좀 더 돋보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 있죠. 이 뭐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신약했을 때는 병화를 보는 것이 필요 없지만, 신약했을 때는 병화를 봐야지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는 4월, 5월 이렇게 태어나서 신왕했을 때는 병화를 보면 이거는
탈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일진 강의하면서도 이런 거는 가끔 이제 생각이 날 때 한 번씩 얘기하는 거라, 이런 것들은 메모를 좀 해두시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일간 병화가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경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월도 묘월도 진월도 같은 동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방향은 동쪽 방향이 되면서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월은 목의 임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묘는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도 뭐 모광절로 보기는 하지만은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월의 목이 가장 왕성했다라고 하면,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이제 좀 쇠잔해진다, 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이 진월인데, 예를 들어서 타간지로 묘목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인목을 다시 보게 되면 인묘진 동방, 즉 이건 뭡니까? 방합이죠.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목이 왕한 것처럼 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목화라고 하는 것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라고 하는 것이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에 해당되는 계절이죠. 나무가 왕한 계절이면서 묘월만 하더라도, 물론 4, 5, 묘월이 화가 더 왕하기 때문에 더 뜨겁다 하더라도 묘월만 해도 사양이, 4단계의 양이 이렇게 징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에서 자월에 1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 2양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저번 달에 봤던 인월은 3양이 징기하게 되고, 지금 바로 이 묘월이 되게 되면 4단계의 양, 즉 4양 이렇게 징기하게 되죠.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월 공부할 땐 아직 한기 전 계절인 축월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묘월이 되면서부터 이 한기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 한기를 걱정할 그런 시절은 아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묘월은 화로서 조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월은 초봄이라 아직은 얇은 패딩 같은 옷이 좀 필요해서 보온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묘월 정도만 되면 이때는 가벼운, 그야말로 가벼운 봄옷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아입어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제 벚꽃 피고 이럴 시절이죠. 대체적으로 한 4월 정도 벚꽃이 피기는 하는데,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묘월 정도가 그렇게 벚꽃이 피고 따뜻한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한기는 이미 겨울의 한기는 남아있지 않고 따뜻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목 자체가 왕하니까 이러한 묘월 같은 때에 병화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병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해자월에 수가 왕할 때 약하고요. 인묘월이라든가 4월, 5월 같은 데 병화일간이 왕하게 되죠. 그래서 왕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가 왕해지게 되면 병화의 빛이 너무 치열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칠사를 봐서 병화를 갖다가 뭐한다? 수보양광한다. 수보양광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불빛을 갖다가 빛을 갖다가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강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봐야지만 병화일간이 중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묘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죠. 목왕절.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해질수록 반대로 약해지는 것은 뭐냐면, 수가 약해지겠죠. 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도 약해집니다. 토가 약해지는 것은, 목이 왕하면 극하잖아요. 극하죠.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고, 목이 왕하면은 수를 설하는 것이 바로 목이기 때문에 토수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 임수로서 병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임수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게 되면은 이 병화를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 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거 내지는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되어 주어야지만 이 금이 수를 생해서 임수가 더 왕해지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조금 더 수보양강해주는 그런 힘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은 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용신인 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 질문하시는 거니 뭐냐면 선생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평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해요. 칠살. 그래서 선생님 이왕이면은 임수보다는 정관인 개수가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 그랬어요. 우로수 내지는 운무와 같다라고도 합니다. 운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름 문자에다가 안개, 서리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끼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대해수인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먼저 임수를 쓰고 나중에 금으로써 임수를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뭐가 하면 된다?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격국이 된다라고 하면 묘월의 병화가 중화를 얻을 수 있다. 자, 임수가 용신인데 천간으로 무토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병화의 빛을 가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기무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기 때문에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데 무토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먹구름이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무토는 병화의 빛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임수도 토극수해서 임수도 파극하게 되니까 한 가지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나쁜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무토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물론 100% 무토가 안 좋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내지는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묘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묘월의 병화는 재성 임수를 보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무토 내지는 기토를 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때 격국은 뭘 본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전반적인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죠. 격국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과 또 상신을 구분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평 명리학 자평 진전에서 용신과 상신의 개념이 제가 말하는 격국과 용신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본다. 일간은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목이죠. 나무, 음목이 되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존재이니까 병화 입장에서 이 목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되는데 음대양, 양대음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이 될 것이고요. 사주의 격은 정인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격인 사람들 대체적으로 마음이 착합니다.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정인격인 사람들이 많고 국가에 보국충정하고 집안에는 효자 효녀가 많더라고 하는 격국 또한 또 정인격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직은 남을 가르치는 훈도지직이라고 하죠. 훈도지직이라고 해서 남을 가르치고 교양하고 남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정인격들은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마음도 따뜻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정인격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국세가 좋으면 이제 교수, 석학 내지는 여러 가지 공직 같은 데 있어도 좋지만은 또 약간 좀 국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뭘 하면 되냐면 의식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개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는 옷을 말하죠. 그래서 뭐 의류 직접 옷을 파는 것도 괜찮고요. 옷을 디자인하는 것도 그렇죠. 패션 디자인 이런 것들도 괜찮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식업이라고 하죠. 요식업. 물장사도 해당이 되고요. 밥장사도 해당이 되고 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물장사를 하면 좋을 것이고 뭐 금이라든가 이런 뭐 목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고기 장사 같은 것도 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또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을 뜻합니다. 주거 말하는 거죠. 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어서 인수격인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훈도지식이라고 해서 남을 가르치는 직종의 일을 하게 되면 매우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정인격이면서 일간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 사양이 진기되어 있어서 화 자체가 약하지 않고 원령 자체에서 또 목이 생주해 주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지용해서 병화를 수보양강하고 재성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토. 그래서 병진일주가 이렇게 되죠. 병진일주. 근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토에 해당이 되고요. 병화 일간 자체가 이렇게 토를 보게 되면은 앉은 자리에서 회강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병진일주 말고 또 지지로 술토가 있으면 병술일주도 있는데 사람이 병진일주하고 병술일주하고 똑같은 토일 것 같지만은 병진일주들은 마음가짐이 조금 그래도 후덕하고 너무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면 병술일주인 사람들은 조금은 사람이 성향이 어떻게 어떠냐면 조금 삭막하다 그럴까요? 온정보다는 조금 냉정하고 사람이 좀 인간으로서의 좀 냄새가 조금은 병진일주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주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안 맞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일주 병진과 병술만 놓고 봤을 때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땐 병술일주보다는 그래도 병진일주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신축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신축년, 신묘월, 병진이 됐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음금인 신금을 보게 되면 병화가 신금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화 일간이 신금하고 합해서 병신 합수가 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신이 합해서 수가 되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조건이 필요한 경우인데 오늘같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신하고 합한다고 해서 병신 합수가 되지 않고요. 그냥 일간 병화가 신금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합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옆에 이쁜 여자가 가면 일을 하기보다는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그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결코 뭐 이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임수를 가서 수보양광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예요?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즉 남자 아이냐 여자 아이냐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생시를 얻을까는 대운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봐야지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볼까요?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수하고 일지 있는 자수하고 일지 있는 진토하고 시지에 있는 자수가 있게 되면 요거는 두 개가 자진 합을 이렇게 하게 돼요.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그는 삼합이 되는 것인데 신자 하나가 빠진다 하더라도 자진은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합해서 수가 세력을 얻게 되고요. 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그래도 뭐 묘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왕한다라고 보진 않다 하더라도 뭐 축토 진토가 있기 때문에 능히 병화일간의 빛을 가리는 정도의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뭐 하늘에 태양이 떠 있을 때 꼭 구름이 많아야만 병화를 가리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만 구름이라 하더라도 능히 병화를 다 빛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더 안 좋은 생기는 뭐예요? 갑무술 시기가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진술상충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그런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천지지에 토가 3개가 있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이렇게 술토라든가 이렇게 병술대운에 무술대운에 토가 오게 되면 진술상충하게 되면 잠잠해져 있던 토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병화도 회강하게 되고 임수도 회강하기 때문에 이런 대운 때는 이런 뭐 병술대운이라든가 이렇게 무술대운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비록 묘월에 병화가 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묘목만 없다라고 하면 다 뭐예요? 금수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월지에만 병화가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아무리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로서 수보양강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특히 또 유금같이 을류대운같이 묘유상충하게 되면 묘유충하게 물론 이제 진유화금 뭐 유축해금도 볼 수 있겠지만 금이 왕해져서 묘목을 충파하게 되면 병화일간이 갑자기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운을 좀 살펴보면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의 임진대운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후에 화운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물론 금운 자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경인대운을 빼고 나서는 다 금수운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진시를 잡을 때는 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뭐 개사시 사시를 얻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갑오시 정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남자가 또 태어났을 경우에는 좀 될 수 있으면 갑옷이라든가 이렇게 개사시 정도 잡아주는 것이 물론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수보양광을 시켜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옷이 정도 잡아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아니면 뭐 경인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겠죠.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임목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또 통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좀 왕하니까 세운이라든가 대운 같은 데서 술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대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감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사주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물론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운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주가 60 정도 된다라고 하면 100, 나머지 40 뭐예요? 대운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사주가 변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 대운을 살피지 않고 세운만 위주로 내지는 신살 위주로 공망 위주로 내지는 삼재 위주로 이렇게 감명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운을 꼭 살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